자, 옆에 있는 이 요시다 쇼인의 이 사진 보이시죠? 지금 이 사진으로 보이는 이 요시다 쇼인이 나이가 몇 살 정도로 보이시나요? 아마 꽤 나이 들어 보인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저는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야, 이 못해도 한 50대? 이 정도로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시다 쇼인은 몇 살이었을까? 이 사람은 1830년에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했을 때가 1959년입니다. 그러니까 30세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묘사하고 있는 요시다 쇼인은 실제로는 20대라고 봐야 될 겁니다. 20대 청년인 요시다 쇼인을 왜 이렇게 중년으로 내지는 장년처럼 보이게 했을까? 또 하나의 이미지 조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요시다 쇼인은 뭐 일본이나 한국 모두에서 너무 크게 평가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러한 크게 평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요시다 쇼인은 나이 6살에 병학 사범이 됩니다. 야마구치 현에. 즉 조슈번의 병학 사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군사학자이고 사범이라고 하니까 번교, 조슈번에서 만든 번의 학교의 선생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이 6살에 군사학 교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천재죠. 이렇게 보면. 근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다 쇼인은 5살에 자기의 숙부인 요시다 다이스케에게 양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이듬해에 숙부가, 즉 양부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일본에선 가직을 계승하는 전통이 있죠. 나이 6살이 된 요시다 쇼인에게 병학 사범으로서의 그 가직이 승계가 된 겁니다. 그 집안의 당주가 됐기 때문에. 그럼 6살짜리가 실제로 병학 사범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대신에 이후에 성장하면 병학 사범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슈번에서. 그러나 이 조슈번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일본의 한 지방에 불과한 거죠. 그 지방에서 아무리 엘리트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뭐 큰 성취가 있었다고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하튼 엘리트 교육을 받은 후에 나이 19세에 실질적인 병학 사범으로서 독립을 하니까 이젠 병학 사범으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시다 쇼인은 아무리 봐도 그냥 군사학자 정도인 거지 뭐 대단한 사상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요시다 쇼인을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다 쇼인은 나중에 그 번을 나와서 곳곳에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학자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교통수단이 딱히 없었던 일본에서 걸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문화에서 공부했는데 그 기간이 번을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 기간을 전부 넣는데 실제로는 그 기간, 오고 가는 기간을 빼면 대단한 학자를 만나서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1년이 채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가는 길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가는 길에서 경험을 했던 것이 이 사람이 자기 인식을 체계화시키는데 더 도움이 됐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시다 쇼인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 요시다 쇼인의 얘기는 간단히 정리하면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요시다 쇼인이 강조했던 게 지성입니다. 왜 우리 얘기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꾸준히 해서 그러다 보면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 당시 서양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던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이 지금 이렇게 각각의 번들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서양 세력과 쉽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일본이 단결해야 하고요. 그렇게 단결을 하더라도 서양 세력과 직접 대항하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본도 등치를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 침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조선을 일본의 세력관 안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상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왜 지금 일본에서 이렇게 대단히 평가받고 또 메이지 산업혁명에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23곳 중에 2곳 중에 하나인 이 요시다 쇼인이 어린 학생들을 가르쳤던 쇼카션주쿠가 등재가 되고, 또 하기성의 사무라이 마을이 왜 거기에 같이 들어갔을까? 본래대로 관련성 전혀 없죠.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결국은 그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의 정권을 장악했고 주요 직에 올라가서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침략을 주도한 인물들이 됐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침략상까지 고려하면 결국 이 2곳을 등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시다 쇼인의 사상은
침략 사상이 아니라 근대화의 사상이었고, 그 요시다 쇼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했던 여러 가지 행적들은 침략이 아니라 일본의 근대화를 시킨 것이라는 것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개 병학자에 불과했던 요시다 쇼인이 크게 취급받는 건 그 제자들이 출세했기 때문이고, 출세한 제자들이 침략을 했는데 그것은 다 요시다 쇼인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요시다 쇼인을 띄웠던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식으로 정리하면 결국은 요시다 쇼인이 얘기한 건 침략의 사상이에요. 조선을 세력권화에 둬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침략의 사상을 근대화의 사상으로 탈바꿈시킨 것이고, 그 침략의 주도자들을 근대화의 주역으로 탈바꿈시키려고 하는 이미지 조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산업혁명과 상관없는 이 두 지역이 산업혁명 시설로 들어간 것은 침략국가 일본의 이미지, 침략자의 이미지를 근대화의 이미지, 동양에서 최초로 성공한, 즉 비서구 최초의 산업혁명을 이룬 일본의 근대화의 논리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요시다 쇼인을 일본이 과대평가하는 것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것에 대항해서 그 요시다 쇼인이 침략성을 또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게 또 한국 사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요시다 쇼인의 사상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제 말씀입니다.